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강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3년차 되시는 분도부터 해가지고 10몇 년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원미에서 강의를 한 강사 중에 아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제일 오래됐는데, 또 옛날에는 사실은 이 정규반 수강생이 한 40명씩 됐었어요. 저기 이제 교대 앞에 있을 때. 정말 원장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원장님들보다는 월등하게 실력이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제가 얼짱 몸짱 아시죠? 본사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프랜차이즈 이래 하는 원장님들도 수도 없이 배워봤습니다. 배워봤는데, 오늘 이제 우리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시합은 많은데 나만의 특화된 기술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원장님.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등포만 해도 그렇대요. 한 달에 피부 시합이 10개가 피부가 들어가면은 창을 싣고 1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사리 98이지 무슨 사업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국가에 돌리고 지역 시에 돌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몇 년차 돼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가 이 분야 한 30년 했으니까 여러 수십만 명 치료를 했고 수만 명을 제자를 길렀어요. 저 제자 중에는 피미과 피부 미용 대학교에 정규 풀프로페션 정교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제자 중에. 제가 뭔들 알려받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 이제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뭔들 알려받겠냐고. 이 분야에서 저만큼 또 이 분야에서 스펙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또 힘들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푸른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한데 이 분야에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전국 대학 10개 대학 20개 대학 특강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강의 다 했고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이 이제 발자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펙을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팩트. 사실 그대로.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온고지신이라고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피부 관리가 뭔지 모르고, 건강 관리가 뭔지 모르고, 그 개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르면 좋아진다 하더라, 그냥 이렇게 누르면 시원해진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면 이런 강의를 못 들을 겁니다, 아마도. 무슨 말이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 인체를 관리하는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카이로프락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건 미국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카이로프락틱. 그럼 무슨 말이냐? 카이로 소리란 말이고 프락틱 임상하다 시술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카이로프락틱은 말이 미국에서 척추 교정인데 임상하다 시술하다 우리 관리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결국 서로 시술하는 거예요. 미국은 닥터예요, 의사. 그러면은 그 카이로프락틱을 누가 만들었냐? D.D. 팔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놀드 팔머, 이름은 팔머가 똑같아요, 스펠링이. 그럼 D.D. 팔머라는 사람이 왜 만들었느냐? 그 만든 이유가 있는 거야. D.D. 팔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래 체형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귀머거리가 온 거야. 귀머거리가 왔는데 당신이 왜 귀가 먹었어? 이래 글로 써서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
온갖 병원에 가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디디 팔머가 목을 딱 만져보니까 목뼈가 이렇게 있어 정상인데 이렇게 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팔머가 이거를 바로 잡으면은 귀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겠느냐 하니까 이 하비리 하던 사람이 받아보겠노라 이런 거야. 그 실화가 그 팩트이기 때문에 실화가 이 제가 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8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디디 팔머가 목을 교정하고 나니까 18년 동안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 현실이고 그게 실지거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목이 들리니까 그때 실화를 어떻게 선하냐면 디디 팔머가 빙글빙글 돌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18년 동안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다 생각해보세요. 빙글빙글 돌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귀가 들리니까. 그럼 그게 어떤 원리냐? 목에는 두뇌와 연결된 신경이 있고 팔로 연결된 신경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목에서 귀로 연결된 신경이 눌렸던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데 그 위에 발을 꽉 넣으면 콸콸콸 흐르던 물이 쫄쫄쫄 흐르겠죠. 그럼 수도가 제 기능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발을 떼면은 제 기능을 하겠죠. 세탁도 할 수 있고 음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차도 할 수 있고 다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인체도. 그래서 귀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팔머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학문이구나. 그래서 팔머가 자기 이름을 딴 팔머 대학을 만든 거예요. 아들의 딸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팔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프락틱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지요. 팔머를.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에 붙어가지고 의사들이 뭐 그거는 의료인이다 못한다 이래가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걸 팔머가 교도소 갔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교도소 갔는데 주민들이 돈을 모았어. 당신을 빼내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팔머가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돈으로 빼낼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팔머가 팔머 대학 만들고 오늘날 미국이 팔머 대학 정상적으로 시술하게 다 된 거예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에는 또 뭐야? 춘화요법이라는 또 있어. 우리나라 한의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중국 황제내경에서 들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척추교정을 배웠어. 누구에게 배워? 우리 같은 사람이 배우지. 누구에게 배우고? 한의대에서 여러분 척추교정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침 넣고 약 찍는 거 가르치잖아. 알잖아. 그럼 한의사들이 누구에게 척추교정을 배워가 춘화요법 한다고 그래. 그 춘화요법도 그게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의사가 카이로프락틱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가서 배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가만히 보니까 한의가 중국에서 들어왔거든. 또 황제내경에서 들어왔거든. 그럼 중국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춘화요법이 있거든. 밀춘자 땅일라자. 그러니까 그 춘화요법 이름을 따온 거야. 지금 중국에 춘화요법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이름만 따온 거야. 그러니까 포장을 해가 우리 같은 전문가인데 배워가 우리는 춘화요법 합니다. 비순요법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아야 돼. 무슨 말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또 침은 또 어떻게 됐냐? 우리가 원래 한의사가 침을 놓게 돼 있어요? 못 놓게 돼 있어요? 원래 한의사가 침을 못 놓게 돼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침구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압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거의 90세, 100세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한의사가 침을 놓는 제도가 아닐 때 이미 침구사 면을 받아 침을 놨단 말이야.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한의사들이 추측건대, 뭐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추측건대 로비를 했겠지. 한의사들이. 침을 우리가 놔야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침구사 제도를 없애고 한의사 쪽으로 침을 준 거예요.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침의 고수를 듣다 지금도 살아계신 원로들 그분들 진짜 침의 고수예요. 왜냐? 임상경험이 많잖아. 나도 지금도 시술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실은 느낌이 또 다른데 딱 보면 알지만은 솔직히
내가 하루에 시술만 할 때 70명까지 시술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술하는 건 시술도 안 해요. 네? 그런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70명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융 전도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수기요법이 제로하느냐? 기록에 남아있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건 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는 팔머가 있는데 팔머 전에 또 누군가 교정한 사람이 있고 관리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자기도 누구에게 배웠겠죠. 어떻게 창조를. 그죠? 창조는 배우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창조를. 이해가시죠? 안철수 씨가 컴퓨터를 배웠으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를 개발한 거 아니야. 컴퓨터 자체를 배우면 컴퓨터 자체 사용법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창조는 배움이 있어야 창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디디 팔모도 누구에게 배웠겠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조선 중종 때 박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활인요법,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교정하고 마사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원조야. 그럼 그 위에도 또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 인류의 조상이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뭐 크로마뇽이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죠? 인류학도 우리가 뭐 대충 배웠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영을 거쳐서 그 밑에 이제 이 학문이 전해 내려온 게 사실은. 그럼 우리 고유의 학문이 있어요. 이 분야도 또. 중국에 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할인요법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 카이로프락틱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할인요법에서 아류로 나온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역사를 알아야지. 역사를. 우리가 경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세계 탑인 미국 경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인 중국 경제, 세 번째 일본 경제, 네 번째인 독일 경제, 그 다음 영국, 프랑스 경제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경제를 알려면 뭐 아담 스미스를 알아야 되고 뭐 있잖아요. 그거 다 역사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분야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부 관리가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 국가자격증 아니었죠? 그때가 사실은 더 원장님들이 실력이 있었고요. 그때가 영업이 더 잘 됐어, 사실은. 그 조수경 씨가 뭐, 이걸 뭐 국가자격증 만들고 난데 얼굴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축소돼 버렸잖아. 그래서 대다수 원장님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쳐다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그래야지. 그게 엮여서 가면 안 되지. 왜 위축된 가냐고, 바보처럼. 그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리더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깨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미국 카이로프락틱 있고 우리는 활인요법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순화요법이 있다. 뭐 태국에 와퍼 마사지 뭐 타이마드 각국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다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국가 자격증이 됐으면은 인체도 터치를 하고 다 해야지. 그래야 외국인들 와서 받지. 왜 그걸 못 하냐고.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 게 중앙의 사명길입니다, 여러분.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박수로 다 한번 치고. 키가 뭐 살아야지. 뭐 제대로 말겠지 하지. 아이고, 참 깝깝하다,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건강 전도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제가 저는 이제 강의도 하지만은 또 인터넷 방송도 하지만은 제가 샵을 또 시술을 직접 하잖아요, 샵에서. 저는 이제 관리를 10만 원짜리 관리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면 안 해요, 관리를.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없고 특별한 관리 능력이 없고 특별한 치료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한 시간에 한 10만 원이면 싼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10만 원이면 싼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받느냐? 아프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경력이 좀 되신 원장님이 나만의 어떤 그 특화된 기술이 없어서 좀 어렵다. 시합이 많아서 어렵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특화된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원미가 저쪽에 교대 뒤에 있을 때 아시죠? 네. 교대 뒤에 있을 때 정규반 수강생이 제가 40명까지 됐었어요. 저 옛날 추석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40명이면요. 지금 이 강의실 3배, 4배 되는 데서 제가 다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미안하지만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답답해요. 진짜로 답답해요. 지가 안 되도록 해놓고 왜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답답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라도 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죽어버려라. 그래가 인생 어떻게 사냐 그래버려요. 아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성격이. 그래도 뭐 이번에 뭐 고시 숲에서 수석 합격했어요. 진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한 사람이 뭐 애를 교육을 시켰겠냐고. 집사람이 다 하지. 지가 알아서 크더라고.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생력이. 내가 뭐 여기 시시하게 와가 뭐 아이고 요렇게 하면 시원해진다 저렇게 하면 내가 그거 강의하러 왔겠냐고.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고 제대로 강의하러 왔지. 시술이야 간단해. 하면은 좋아져. 뭐 척추 틀어지고 바로 잡는 거 그거야 뭐 발로해도 하지 발로해.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뭔가 오늘 딱 내 강의 듣고 내가 샵을 하지 말든지 제대로 하는지 결정지으라고. 자, 내가 여러분들의 처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 일을.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일을 즐기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야. 매일 노는 거야. 맞죠? 근데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일하는 거야. 그러면 따로 시간 내가 쉬어야 되고 막 피곤해. 일을 즐기는 사람은 쉬는 시간이 없어도 지는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인생의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일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뭡니까? 좋은 음식 먹는 습관. 좋은 습관이 또 뭐가 있어요? 운동하는 습관. 좋은 생각하는 습관. 좋은 책 보는 습관. 알아요? 그 외에 또 뭐 있나? 생각 안 해봤구만. 생각 안 해봤구만.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면은 내가 일을 즐기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놀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즐길 수 있는 기술도 없어. 즐길 수 있는 내공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성공 절대 못 합니다. 100%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 의사 중에 진짜 해보자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딱 조사해보니까 교수가 시키고 너 해부를 잘해. 자기도 더 잘해. 이상하다. 얘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동물 시체가 산듯이 쌓여있는 거야. 자기는 그게 좋으니까 동물을 전부 해부해가지고 보니까 인간하고 비슷하잖아요. 돼지가 인간하고 척추, 돼지가 인간하고 근육이 98%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돼지 해장 오늘 해장국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돼지 해장국 드셨다면 요거를 봐. 요렇게 딱 잘라가 이거 드신 거야. 요거 딱 잘라가. 요 사이에 살이 있어. 요걸 발라 드신 거야. 여기 스피너스 플러스 극도기, 트랜스퍼스 플러스 행들이, 버터블러 추체, 요 디스크, 요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나오고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근이 나오잖아요. 돼지가 척추가 똑같아요. 몸을 같죠? 어쨌건 간에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다? 해부를 잘하니까 교수가 야 니는 내 밑에 있어 이래가 크는 거야. 그러다 배운다고 되고 그런 거지. 그럼 그 사람은 해부를 일을 했다 아니면 즐겼다? 즐긴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사람 행동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프로페셔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럼 즐겨야 된다. 이걸 즐겨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고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해갑니까? 나는 사실은 우리 아들을 의사로 키워가지고 내가 척추 교정이 돼가니까 척추에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병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이놈이 오늘 야 아빠 나는 의사가 적성에 안 맞고 올 때는 그 법중에 황금사가 맞는데요. 내가 이런 자야. 그럼 니 그거 해라 그랬어. 그걸 또 뭐 우리끼리 사법고시 합격해가 연수 들어갔으니까 성공했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걸 하되 잘해라 이거야 나는. 나는 이런 자에 그걸 보냈어요. 만약 우리 애들이 의대 졸업했다면 내가 뭐 병원 차려가지고 뭐 하고 있겠지. 응? 나는 옛날에 한의사를 고용해가 이 병원 한의 운영도 해봤어요. 고객이 80%가 내를 찾아요. 교정받으라고. 20%는 의사, 한의사 찾아요. 잘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샵에서 시술을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힘들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고 싶어 성공을 하고 싶어 꼭 하고 싶다. 그럼 특화된 샵을 만들고 싶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모르니까 어렵지.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선생도 제대로 된 선생님들 가 배워야지. 뭐 시시한 선생님들 가가지고 요렇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뭐 그런 거나 배워가 되겠어요? 그럼 물어보자. 화장품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화장품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아니 화장품이 몸에 좋냐고 안 좋냐고. 안 좋지. 뭐가 화장품이 몸에 좋아. 색조 화장하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 미안하지만은 화장품이 몸에 좋을 게 뭐 있어. 케미칼 화학적인 건데. 화장품이 몸에 안 좋아요. 그 대답이 금방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개념이 없다는 얘기야. 나는 이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스킨, 로션 수도 없이 선물 받아. 화장품 바르지도 않아 우리는. 화장품이 뭐가 좋아? 그냥 좀 건조하면 막 그냥 3천짜리 스킨 정도 바르면 돼. 그러면 피부에 정말 좋은 걸 바르는 게 좋아? 좋은 걸 먹는 게 좋아? 먹는 게 더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포텐셜 잠재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피부에.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거야. 멍청한 사람이 좋은 거 바르지.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아니 손님인데야 이 화장품 좋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자 그래서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뭐 경락이다 발마사지다 스포츠다 뭐 이래 등등 있는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면 퀄리티가 어떠냐 내 수준이 어떠냐 내가 그걸 또 설명해 주시오. 여러분들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무슨 등급이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알고 싶죠? 에? 모르고 싶어? 이건 영혼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죠 이 분야에서. 그렇지. 니는 좀 그래. 니 이름 뭐죠? 그렇지. 미스체가 알았어. 자, 어느 정도 수준이 원장이 알고 싶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다. 여기 됐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죠?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응?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지잘난 맛에 산다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르고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명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 학문 중에 발관리라는 게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스포츠가 있어요. 경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 뭐 교정이 있고 체형 척추 교정 그 다음에 체형 교정 이래 있어요. 자
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피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거, 스포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경락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 교정까지 할 수 있고 척추 교정까지 하고 체형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나쁘다?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맞죠? 아니, 대답을 좀 똑바로 해. 자기 가지 봤어, 그냥. 아니,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맞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맞죠?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우기가 어렵다. 맞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우기가 쉬워요, 사실은. 또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우는 수강료가 비싸요.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우는 수강료가 싸요, 사실은. 발관리 같은 건 여기서 내가 1시간만 강의해도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장, 췌장, 심장, 방광 딱 그려놓고 하면 그 자리까지 다 외우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발 위쪽은 머리 쪽이고 뭐 여기는 중심 쪽이 여기는 생식기다. 그것부터 내가 딱 정리하면 발관리 발자 모르는 사람 1시간 강의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 복잡하게 배우니까 어려운 거지.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러거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완전히 다 알고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가 굉장히 쉽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 지도 잘 몰라. 그 여기 근육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나도 몰라요. 네가 연구해보세요. 그러지. 지는 모르지. 우리는 알지. 원인을 딱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발관리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한 10점, 피부 관리까지 할 수 있다 하면 20점, 스포츠까지 할 수 있다 한 30점, 경락까지 할 수 있다 한 40점, 얼굴까지 할 수 있다 50점, 척추 교정까지 할 수 있다 60점, 체형 교정까지, 체형 교정이랑 이 척추잖아. 서비컬 소라시라고 세크로박스, 경추, 육교, 요초수, 미추가 척추잖아. 그 외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라면 체형 교정은 어떻다? 여기가 70점. 이 점수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0점까지 가려면 다양한 임상 경험이 있어야 100점을 받는 거야. 이걸 배워서 임상 경험이. 오케이?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 할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몇 점인가 벌써 답이 딱 나온다니까? 척추를 알고 근육을 푸는 사람하고 척추를 알고 근육 푸는 방법을 배운 사람하고 근육만 보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척추와 근육은 붙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따로 생각하냐고. 미국 경제를 모르고 우리나라 경제를 안다는 거와 똑같이 미국이 지지만 우리 독감 걸리는데 미국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출해 먹고 살았다는데 유럽에 수출해가 먹고 살고 미국에 수출해가 중국에 수출해가 먹고 살지요. 그런데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나라 경기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안다고 장담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객들 만족도도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우리 샵에 오도록 끌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이 다른 샵에서 할 수 없는 시술을 여기 오면 받을 수 있구나.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샵이 너무 많아가 안 된다. 아무리 많은들 내가 제대로 된 기술만 갖고 있으면 내가 찾아오는 유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다? 즐기는 수준까지 가가지고 내가 영혼이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뼈가 왜 중요하냐. 뼈 사이에서 스파이라고 신경근이 이 신경근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눌려버리면 병이 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은 이제 서점에 나갔는데 다 팔렸어요. 다 인기에서 다 팔려. 지금은 서점에서는 못 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말을 써요. 옛말에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글로는 거짓말 못 한다 그랬어요. 한의사를 가르칠 때도 내가 이 책으로 가르쳤어요. 그 걔들이 이게 맞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럼 바로 아까 제가 목은 어디와 어디로 연결됐다? 그렇지. 우리 원장님 두뇌와 팔로 연결해. 그리고 목은 목신경이 어때요? 머리 연결된 머리에 눈, 코, 입과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덤은 어떻다? 간, 위, 소장, 대장, 심장, 이 내부장, 연결, 신경 레벨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다? 털어서 눌리면 병이 온다 안 온다? 그런데 털어진 걸 바로 잡으면 병이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치료가 된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케미칼 약을 주는 게 좋으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습니까? 그렇지요.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어떻다 허리는 어떻다 생식있죠. 하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관절이 다리가 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인체와 신경레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육만 프로가 되냐고. 체형을 바로 잡아야 이 신경 흐름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점수가 낮다. 지금 경락이나 스포츠는 점수가 낮고 체형이 측정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치료가 뛰어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뼈가 예를 들어 스브렉시처럼 변이가 와가지고 변이가 눌렸어. 그럼 이걸 바로 잡으면 치료가 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신경이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수술한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다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주위에 굳어 있어요. 그 근육을 풀고 이걸 바로 잡으면은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이러한 철학을 알고 이러한 이론을 알고 이러한 포스를 아는 사람은 의사보다 우리 수기요법사가 더 유능하고 인체에 도움을 주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압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술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시술을 못하면 하찮은 일을 하는 거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한다면 손님들이 오지만 해도 올 것이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그 샵은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3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체형을 바로 잡아야 될 게 있고 근육을 풀어야 될 게 있고 근육을 바로 잡고 체형을 바로 잡고 운동을 시켜야 될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을 강의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는데 근육을 풀기는 650개의 근육 못을 이 근육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풀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걸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근육을 풀다 보니까 체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체형을 바로잡는 것도 근육을 쉽게 풀듯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또 연구해서 체형을 바로잡는 방법을 또 개발한 게 많아요. 아주 쉽고 아주 부드럽고 힘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발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카이로프락틱, 일본의 이소가이요법, 균정법, 중국의 추나요법, 우리나라의 방해만도 할인요법 등등을 제가 공부를 다 했고요. 거기에서 장점을 뽑고 또 내 나름대로 임상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가장 쉽게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수기요법을 가지고 제가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와서 배우지만은 얼마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도 한의사가 와서 배웠어요. 내 강의가 유튜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지 이제 20년 정도 된 한의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봤어요. 한의사님. 미국은 침 따로, 약 따로 그 면허를 따야 된답니다. 근데 주마다 또 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뉴질랜드에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도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배우고 아유 내가 뭐 샵이 많아서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냐?
일을 즐기면서 잘하겠다, 즐기면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없고 그게 뭐냐? 철학이 없고 그게 뭐냐?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해도 그냥 밥은 먹고 살아. 밥 먹고 살라고 이시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이 단계까지 정말 쉽게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뭐 뚝뚝 소리 내면서 교정되는 것도 보여드리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압니까? 그냥 그 단계를 넘어서서 또 근육을 만들어서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개발하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정을 해서 몸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육을 풀어서 좋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정도 아닌 것이 근육을 푸는 것도 아닌 것이 받았는데 몸이 좋아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개발을 하면 그런 방이 나와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영어로 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알면은 왜 시합이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락이나 발발이나 손 마사지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신경 레벨이 연결된 이 과학적인 의과학적인 학문일까요? 그거는 경험바일까요? 경락, 손 마사지, 발발 이런 거는 경험바일까요? 과학적인 학문일까요? 그거는 경험바입니다. 경험적인 겁니다. 뭐 수태원병은 뭐 엄폐배 해사고 뭐 족삼리 해사고 이런 혈자리를 누르면 어디가 좋아진다. 그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예를 들어서 손도 마찬가지. 여기를 어떤 사람 머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 나는 여기 누르니까 머리가 좋아지더라.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 체형은 그렇지 않아요. 아, 목을 만졌더니 머리가 좋아지더라. 등을 만졌더니 내장 기능이 좋아지더라. 이건 과학입니다. 이게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이 진짜. 아십니까? 그러니까 경락은 경험방이고 발발이는 경험방이고 이 척추교정이나 스포츠 마사지나 그 근육을 푸는 레벨마다 좋아지는 거는 그건 의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철학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서 원장들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래놓고 잘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 여러분, 건강 전도사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우리가 즐기면서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는 힘이 있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게 되면 남다른 노하우가 생기고 남다른 노하우가 생기면 손님 오기만 해도 올 수밖에 없다. 나는 손님 나갈 때 뭐 내가 차 들이고 뭐 어떨 때 내 밥을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지 가면 뭐 지 답답하고 지가 필요해서 내가 오지 뭐 내가 지 필요해서 오나. 그렇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은 또 오지만 해도 와요. 멀리서도 찾아오고 안 아픈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안 와요. 그런 거지 뭐. 무슨 말이냐. 내가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남다른 차별화된 샵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하우를 그럼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 강교수가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3년 동안 개발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임상개발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한의사분들도 강의했고요. 우리 샵에 와보세요. 한의대생들 같이 찍은 사진도 다 있습니다. 통증 클리닉 의사도 강의했고요. 정형외과 의사도 강의했고요. 샵 원장님들도 여러분들 강의했고요. 또 물리치료사도 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 교수를 만나가 배운다면은 이 분야의 공부를 끝낼 수가 있다. 근육이면 근육, 체형이면 체형, 척추면 척추, 이 분야의 공부를 끝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이 인체의 병을 내가 직접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병을 직접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시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다. 일시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은 네가 뭐 어떻게 근육을 풀는지 어떻게 좋은 방법을 해가 이거 바로 잡으면 또 틀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고객들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이걸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는 건 뭐냐? 머슬 근육이잖아요. 척추 기립경. 그럼 척추 기립경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척추 기립경 이걸 이렇게 강화시키면은 이 척추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엑사이즈 운동하면 되지. 근육 강화. 그러면은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그래서 엑사이즈 이제 골드. 응? 뭐 운동 쓰지 그럽니까? 중국어로? 지금 운동 겁니다. 이 그래 되는 거지.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도수 치료는 결국 척추 치료죠. 아, 똑같은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을 해주세요. 도수 치료라는 것은 척추 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도수 치료하는 사람 중에 카이로프락틱을 배운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쟤도 강의했다잖아요. 의사들. 우리 같은 사람이 배우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척추 교정을 넣고 양의에서는 도수 치료, 한의에서는 추나요법,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중국에서는 추나요법 뭐 이래.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척추를 교정하는 거나 체형을 교정하는 거, 뼈를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체형은 뭐 어깨 같은 이거 다 포함되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된 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 금방금방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추나요법이나 그 도수치료나 척추 교정이나 카이로프락틱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야.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실비가 적용이 돼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수치료라는 것은 척추만 가볍게 교정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근육 관리를 안 해요. 왜냐? 근육을 쉽게 풀 수 있는 테크닉이 없어요. 왜냐? 그것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배우면 그런 기술을 배우겠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체형이 틀어지면은 이걸 바로잡아가 좋아지는 경우 있고, 이걸 바로잡고 나면 굳어있는 근육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경우 있고, 또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 수준까지 못 갔어요, 내가 볼 때.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내가 도수치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 대신 그에 연관된 체형을 바로잡고 근육을 풀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그게 부가해서 우리는 얼굴 관리도 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그게 부가해서 얼굴 성형 관리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건 그런 애들 안 하니까. 얼마든지 틈새 시작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얼굴 성형 관리도 마찬가지야.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얼굴이 틀어지는데 얼굴만 바로 잡아도 되겠냐고. 그게 아니라 다리 길이부터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거를 그런 애들이 하느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럼 대선배인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강의에서 밥 먹고 살기는 참 지났어요. 그 강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대선배에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어? 모르면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뭐 제대로 된 선생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개념도 없고, 그냥 찍어 발라가지고 이러면 근육 풀어집니다. 시원해지길 바라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10개의 노력을 하고 5개를 얻으려 해야지 10개 노력하고 20개 얻으려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 공짜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제대로 못하면 대접합니까? 못합니까? 대접 못 받죠? 아,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남이 공짜를 받아요? 질문인데요. 예. 외관 모지는 어디부터 관리? 아, 외반 모지는요. 외반 모지에 좋게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내가 실습할 때 내가 설명해주고 해주면 되잖아. 해주고 외반 모지 자체는 골반하고 발가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외반 모지가 오고 골반이 터지죠. 그럼 얼굴까지 다 터져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가니까 이 치어를 바로잡으려고 이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내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를 부르더라고. 아, 교수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내가 딱 가보니까 체형이 틀어져서 치열이 틀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얘는 수술을 일주일 동안 미루자. 체형을 바로 잡으면 이게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관리하니까 매일 했죠. 관리하니까 정말 어금니가 딱딱 맞는 거야. 그럼 걔는 수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술 안 했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학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거 상상도 못 하죠. 이게 안 맞으니까 체형이 틀어지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체형을 맞으면 좋아졌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수술을 했어. 그런데 체형은 틀어졌어. 그럼 그 사람 몸은 지속적으로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서 체형을 바로 잡으면 이빨이 또 반대 방향으로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 틀어지죠. 그럼 그 사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중에서도 겸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카이로프라틱을 공부를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가끔 있어요. 우리 동네도 치과가 여러 수십 개지만 딱 한 군데 왜 있더라고. 그 사람은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꾸 업그레이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가 내가 묻고 싶은 거지. 질문하세요. 그 발에 아치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섰다가 걸을 때는 터지는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관 모지가 저기 그 유전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20대 그 중반 정도 됐는데 이미 이제 많이 좀 한 30대 정도 틀어지는 경우이면 그 이제 어떤 유전적인 한쪽에서 운동하면 자, 병에는요 유전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그죠? 유전적인 게 후천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유전적인지 후천적인지는 100% 모르잖아요. 그죠? 원장님, 그죠? 고객들. 그러면은 유전적인지 후천적인지 그거는 무시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지 마. 아, 그러면 이제 고객이 상담할 때 본인의 사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관이요. 유전이다 하면서 얘기를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면은 리스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일단 그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리스크가 더 많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일수록 원장님이 상담을 잘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오는 손님이 될 수가 있지. 왜냐? 취약한 부분을 타고났으니까. 이해가죠? 그 사람은. 네, 우리 그 피부관리실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냥 저는 지금 거진 3회만 있다가 이제 교육을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샵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관리사라는 것은 한정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자기 몸을 개선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사실 몇 중에 한 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사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그 개념이 잘 안 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번 하면 되냐 20번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고객한테도 시켜주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매칭이 지금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비유를 할 수 있죠. 그 고객들이 그러한 한정된 생각만 갖도록 원장님이 샵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십니까? 우리 샵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헤드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원장님 권한이고 원장님 능력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 샵을 운영한다 치고 그렇게 운영 안 하지.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 써놨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이해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수준 낮은 단계, 우리끼리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 수준 낮은 단계까지 공부해가 수준 낮은 관리만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고객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 질문하는 거야, 지금. 알아? 거기 있는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대화가 달라지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분야에 내가 지존이 되고 싶고, 이 분야에 영웅이 되고 싶고, 이 분야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넘어서 온리원 최고 중에 최고 넘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제대로 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하도를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자료가, 이 분야의 모든 자료가 내가 다 있다면 믿겠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내 옛날에 공부할 때 자료 보면 지금 누렇게 빛발했어요, 지금. 오래돼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동서고금의 코스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런 학문이 단계라든지 이런 학문이 있다고 그 역사 같은 거 오늘 처음 듣죠, 솔직히. 아닙니다. 많이 들었어요? 네, 20년 됐습니다. 원장님 20년 됐으면 제국됐는데, 제국됐는데 왜 기술은 그렇게 높은 기술을 못 배웠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일부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금액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뭐 8만 원, 10만 원대 일회관리 8만 원, 10만 원 비싸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그러잖아. 일반 직장인이 뭐 자, 알아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기 시간 관계상 내가 이야기할게요. 원장님 말 알아들었고. 자, 그럼 원장님 말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잘 안 들으니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8만 원 받는 것도 비싸다.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10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럼 더 받는데도 왜 오냐고. 내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한마디 해줄게. 그러면 한 사람이 왔어요. 딱 와가지고 약고 있고 점장이 왔어. 와가지고 여기가 병원입니까? 여기 병원의 관리실입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우리 저 후배가 보냈는데 이거 병원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묻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후배가 소개할게. 허리 아프다 여기 가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허리가 아픈데 뭐 병원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모 한의원에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아. 그 사람 인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모 한의원에 강남에 유명한데 거기 가서 내가요 추운 무슨 요법을요 5개월 동안 받고요 약을 500만 원어치 먹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여기 관리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 10만 원 받으면 좋아집니까? 내가 뭐라고 했나? 한마디가 이랬어. 우리는 말을 길게 안 합니다. 오히려. 한 번 받고 좋아지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거 간단하잖아. 그거보다 더 정확한 멘트가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20년 되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야. 한 번 받고 좋아지려고 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받아봅시다 그런 거야. 아프니까 죽겠으니까. 추나고 봐도 안 되니까. 그럼 옷 벗고 갈아입고 딱 받더니 한 번 받고 나더만 내일 언제 또 올까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올까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내일 또 몇 시 오십시오. 왜냐? 디스크 같은 거는 내일 와야 돼요. 그럼 내일 또 오십시오. 또 먹어요. 또 언제 옵니까? 또 오십시오. 정확하게 8분만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무 신기하대. 그럼 뭐가 신기하냐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5개월이다 6개월이다 고생하고 한의원에서 양육과에도 안 된 게 어떻게 이렇게 8번이나 하냐. 나는 너무 신기하대. 이렇게 좋은 게 우리나라에 이게 뭐 이거는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전화번호 보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돌려보냈어. 난 바쁘니까. 그럼 됐어요. 좋아서 가세요. 갔어. 며칠 있다 찾아온 거야. 자기 와이프하고.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식사 대접하고 싶대. 그럼 뭐 식사 점심시간에 됐네. 그럼 직원들 밥 먹으러 가고. 그때 내가 영등포에 사무실에 있었대. 직원들 밥 먹으러 가고 갔어. 가니까 차를 타래. 또 뭐 어디 끌고 가나 싶고 가더라. 그 국회의사당 옆에 식당에 가더라고. 그 자기가 그 단골이래. 그 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국가의 중요한 요직이 있대. 그래서 이거를 입법화를 시켜줄 수 있대.
이 좋은 기술을 입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보고 입법화를 한번 시켜줄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도 내가 방송 출연도 많이 할 때고 내가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강의도 많고. 그래서 내가 사실 너무 바쁩니다. 그거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거 정신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공학교였는데 내가 그걸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 다니면 비용 안 들어요? 시간 안 들어요? 내가 또 문구 전문가로서 문구 작성하려면 여러분 시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해? 막말로 척추교정 협회라든지 피부미용 협회에서 내인데 돈을 1억 2억 주고 그 프로젝트 하라고 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는 무리입니다. 내가 바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모님하고 그 사람 몸이 안 좋으면 지금도 내 찾아요. 지금 벌써 한 6년 7년 흘러갔어요. 이미. 그러면 그거를 원장님이 답이 됐을 거예요. 자기 능력의 문제야. 그거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20년대가 30년대가 하나도 안 능해요. 뭐 집에서 밥 짓는 거 20년 하면 잘합니까? 천만의 만만을 말씀. 5년 3년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영양이 어떻게 필요한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아침 저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 개념 없이 옆집에 된장찌개 할 때 우리 된장찌개, 옆집에 김치찌개 그 사람 같겠습니까? 다르다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분야에 30년 50년 필요 없어요. 제대로 하냐가 제대로 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야. 제가 20년 3년 된 분도 안 가르쳐 봤습니까? 손이 이래 막 부르터가지고 이 굳은 살 베개가 손 다 버렸습니다. 그 기술이 없으니까 버리지. 그럼 하루에 70명까지 시술하는 내 손은 봐 이거가. 여자 손 같죠?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게 기술이. 무슨 말이냐? 요점을 이야기해봐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지 어떤 태클에 갇혀가지고 내가 몇십 년 했는데 그거만 가지고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강의를 들어서 뻔하지 뭐. 내가 안 봐도 비디오지. 아로마 바르면 근육 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로마 바르면 근육 풀어지면 여기서 내가 성을 바꾼다. 근육은요, 겉에 근육, 중간에 근육, 속 근육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아까 우리 돼지가 척추가 비슷하다 그랬지, 인간하고. 그러면 돼지 삼겹살, 오겹살 있지. 속 근육이 딱 굳어버리고 중간 근육이 굳어버리면 아로마 한 톤을 갖다 발라도 안 풀어져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람 손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역할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럼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또 제대로 풀어야 돼. 제대로 풀면 더 중요한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노하우가 들어야 알아? 그래서 뭐 그거를 하면 힘이 드는 기술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게 샵에서 응.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물어보세요. 네, 근육량이 거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말해 드린 거진 10%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몸이 일단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척추나 골반이랑 다 그렇죠. 풀어지고 이게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나요? 그 사람은 더 쉽죠. 네. 근육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체형도 우리처럼 교정을 하지 않고 교정이 아닌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금방 잡혀요. 그럼 운동을 시키면 되잖아. 그 자체에서 샵에서 원장님 봐. 한 5분이나 10분, 15분 내 같은 게 시켜요. 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근육이 생기는 게 느끼시죠? 그럼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10분, 15분 동안 그게 운동시키면 원장님이 그 비용 안 받나? 1시간 포함되잖아.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관리해도 실제로 관리 시간 20, 30분, 40, 50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운동 시간에 내가 노는 거야. 나 하나, 둘 이렇게 하세요. 한 20번 하세요. 하고 물 한 잔 먹고 또 20번 하면 되잖아. 그럼 근육 생기고 좋아지고. 그럼 이러면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입도 또 뭐하냐고 내가 설명을 해라고.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라고 주사 맞고 침 맞으라고 수술해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좋아지는 방법 가르치네. 몸이 또 좋아지네. 그럼 그 병원에 가겠냐고. 안 가지. 좀 비싸도 여기 오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 고관절이 다 이렇게 벌어져서 진짜 그 고관절 있는 쪽이 이렇게 진짜 만지면 다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장님 보세요.
자 보세요 원장님. 그 과정에서 오늘 지금 배울 건데 내가 설명할 거예요. 배울 건데 지금 시간 한계가 있어서 지금 길 끌지를 못합니다. 지금 쉬었다가 또 실습해야 돼. 이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 실습을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그거 이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원장님 또 알아들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어야 상담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질문은 내가 이해해요. 많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답을 내려기 어렵지. 우리 같은 경우 그분하고 상담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원장님 1시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모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긴 질문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무실 찾아와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 실습해야 되잖아요. 잠시 쉬었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이후에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메모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들. 자, 자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자, 예. 자 이제 그 실습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실습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O자 다리 잡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체험을 내가 다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뭐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교도를 하지만은 그렇게 교도를 안 해도 근육을 만져서도 그 척추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꼭 저처럼 안 해도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셔요.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우리는 고수니까 그냥 하지만 그거 좀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분 아무나 한 분 나오세요. 그분 체험 체크해드리고 다 해드리는 거예요. 엎드려보세요. 안경 벗고 목줄 빼고 오케이. 자 편안하게 엎드려보세요. 자 그러면 고객이 처음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티켓팅 10회 알람비가 이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져야 화장품을 여러분들 좋은 걸 써도 더 빛이 나는 거야. 금상첨화란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이 건강하면 피부가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걸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걸 깔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몸이 그러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뭐 일일이 엑스레이 찍거나 MRI 찍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체형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나 MRI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 엑스레이나 MRI 찍을 때는 내가 이렇게 틀어져가 찍었어. 그러면 틀어지게 나오죠? 또 순간적으로 틀어졌어. 그럼 틀어지게 나와요. 그럼 엑스레이 틀어지게 나와. 이거는 왜 정확하냐? 내가 2번, 3번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 보세요. 먼저 이분의 다리 길이 잽니다. 이렇게 재서 하나. 또 이렇게 재서 둘. 또 어떻게 있냐? 복숭아뼈 앞에 세 번째 손가락 대고 이렇게 또 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똑바로 놓고 딱 다시 한번 딱 재고. 그럼 어때요?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비용 부담도 없고 또 엑스레이 X선파에 노출될 이유도 없고 그럼 이걸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원장님 아까 질문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야.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럼 다리가 같으냐 안 같으냐 딱 봐라면 이렇게. 그러면 2mm까지는 인정이 돼요. 2mm 아시죠? 그럼 이분은 어떤 정상이에요. 아 그럼 다리가 똑같으시네요. 길이가 똑같네요. 이렇게 멘트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 말다 이래 물어보지도 마. 묻지 않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점쟁이 딱 들어오면 딱 이러고 야 니가 너도 남편 바람이 나서 왔구나. 그러면 아이고 또 사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복채 내놓고 난리 나잖아. 어떻게 알았니까? 근데 네가 왜 왔냐? 이거 앉아라. 그러면 왜 왔냐? 이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우면 여자가 젊냐 나이 많냐? 이래 물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 물으면 여러분도 상담할 수 있죠. 그 벌써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점쟁이가 딱 보면은 아 얘가 자식 때문에 왔다. 남편 때문에 왔다. 알듯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나는 우리 고객에게 묻지를 알아요. 내가 먼저 체크부터 문제예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왜냐? 허리가 안 좋고 목이 안 좋아. 목이 더 안 좋아. 그럼 목이 안 좋다 그러지. 허리 아프다 소리 또 안 해. 아픈 데만 제일 아픈 데가 아프다 그래. 그럼 내가 체크해보면 허리도 안 좋아. 그럼 허리도 안 좋네 하면 나중에 그래. 아 허리도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다? 고객에게 물어볼 생각하지 마.
내가 찾으려고 생각해. 그러면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고 고객이 거짓말을 못해. 그죠? 그럼 다리가 똑같아. 오케이? 그 기본 베이스는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딱 올려. 딱 올려. 딱 올려봐. 다리 길이 똑같은데 어떻다? 이 지금 이 뒤꿈치도 똑같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다? 골반감이 괜찮은 거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꼬리뼈. 꼬리뼈 괜찮고, 허리. 허리는 지금 약간 전만 있어요. 원장님, 허리가 가끔 안 좋을 때 있죠? 봐, 안 좋을 때 있다더라. 그럼 이렇게 내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은데도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딱 보니까 허리가 여기 안 돼요. 이 로도시스키가 있어. 로도시가 뭡니까? 그 전문용어로 하면 잘 모르잖아. 전만되었다. 이렇게. 전만됐다. 이 부분이 딱. 원장님 이 부분이 전만돼. 이 부분 바로 잡아주면 돼. 이거 바로 안 잡으면 어떻다 앞으로 디스크가 진행되고 요통이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딱 올라가. 그러면 덩은 어떻다 내부 장기하고 연결돼 있잖아. 덩이 지금 조금 굽었잖아. 원장님이 이 덩이 펴지면은 키는 1cm 커요. 그 정도로 지금 굽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목 딱 들어가는 거지. 그 목도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약간 변이가 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분 진단이 딱 끝난 거야. 내가 이야기했듯이 뭘 엑스레이 찍지 않아도 이분이 어디가 안 좋다 답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런데 다리 길이가 갖고 골반이 지금 올려서 똑같다는 말은 이분은 그런 대로 건강관리를 좀 신경 썼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덩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높아요. 이 부분이 A라 치자. 이 부분이 B라 치자. A가 높아요. B가 높아요. B가 높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다? 이 B가 높은 이 부분이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를 작게 풀고 여기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압니까? 실전에서. 그럼 이런 분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눕혀놓고 옳지 말하고 막 한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는 번지수를 모르고 집을 쳐다가는 건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벌써 알고 딱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벌써 다르잖아. 그러면은 이는 우리가 문진, 시진, 촉진이 있는데 문진이 뭡니까? 물어봐야 알고, 시진은 보고 알고, 촉진은 만져보고 알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야기하는 시진, 촉진 만져보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딱 보고. 자, 그 다음에 원장님 똑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그럼 이제 보가의 자세, 어떤 자세 체크됐죠? 그럼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가 뭘 보느냐? 간단하지.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딱 올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장님 옆에서 보면 알죠? 이렇게 딱 올리면 이 부분이 약간 더 나왔죠? 자, 봐. 약간 더 나왔죠? 그죠? 딱 더 나왔잖아. 이거 확실히 더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왔잖아. 그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목도 여기 약간 이제 굳어 있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을, 자,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더 나왔는데, 자, 여기서 힘 빼시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바로 누워보세요. 오케이. 힘 빼고, 옳지. 자, 이렇게 나와. 아까 이쪽이 더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같았었죠? 그래도 살았지. 네. 아까보다는 원장님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아까보다는 그런. 그렇죠? 아까보다 좋아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꺾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척추나 관절에 수술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것도 이렇게 이제 전문가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 번 더 나와보세요. 한 번 더. 자기 몸을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어, 지금. 한 번 더 나와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좀 많이 봤는데. 한 번 더 나와봐. 네, 우리 원장님 자켓 벗으시고. 네. 자,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똑바로 놔야 되겠지. 똑바로. 오케이? 딱 지금. 다리 길이 어떻다? 그런대로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2mm까지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는 다르죠. 봐. 왼쪽이 좀 더 올라가. 네. 그죠? 확실히 올라가. 폈을 때도 그쪽에서 보면 원장님 모릅니다. 이 옆에서 봐야 알아. 더 올라왔죠. 이쪽이 더 올라왔죠. 더 올라왔어요. 지금 어디를 보느냐? 이 라인을 보는 거예요. 네. 더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딱 가르쳐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샤워 가서 여기 막 풀고 난리 나는 거야. 그죠? 그 풀고 뭐 땀삐질삐 흘리면서 오일 발라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니까, 친구들 아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똑바로 딱 올라갑니다. 아까보다 나아졌죠? 네. 그죠? 네. 아까 나아졌죠? 자, 그러면은 이러고 나서 여기 근육을 푸는 거 하고 그냥 근육만 푸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근육을 1시간 동안 풀고 근육을 한 5분만 10분만 풀어도 좋아져요. 이걸 바로 잡으면. 그리고 이런데 통증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이제 꼬리뼈. 이제 우리 원장님은 꼬리뼈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자, 꼬리뼈는 문제가 있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자분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꼬리뼈가 이렇게 딱 꺾였단 말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이제 우리 항문이 있고 이제 정충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 자궁을 통해서.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이 꼬리뼈 관리를 하면 임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100일 뭐 기도 드려도 절에 가서 100일 불공들도 안 되고 하는 경우는 꼬리뼈를 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꼬리뼈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뭐 어디가 어떻다 말 안 해도 제가 이거 딱 찾잖아요. 꼬리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탁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꼬리 딱딱한 의자 앉으면 원장님 불편하죠? 불편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병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다? 사실은 이 관리를 좀 이제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이걸 찾는다는 얘기는 심도 있게 하는 방법을 해주면 되고. 이 원장님도 허리가 안 좋네? 네. 허리 안 좋죠? 뭐 허리 안 좋다. 그 미아리 전공에 점쟁이처럼 내가 딱딱 맞추잖아. 허리가 안 좋다. 이분은 또 허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내가 또 답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면 되고. 그 여기 잘 나왔지. 이 목도 안 좋네. 원장님 척추나 관절에 수술한 적 없죠? 없어요. 그거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왜냐 핀이나 와이어 쇠를 박아놨으면은 그걸 또 막 근육 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 허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또 이제 해드리면 되고. 자, 똑바로 누워보세요. 하루. 자, 원장님 위로 좀 올라오시고요.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배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리 굽혀 보세요. 허리 다리 바닥에 짚고 아니 높이 허리 들어보세요. 높이. 자, 내리고 다리 펴고 다리 굽히고 높이 들고 내리고 다리 펴고. 원장님은 요거를 반복해서 하면 원장님 허리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관리 따로 안 받아도. 물론 관리 받는 것보다 늦게 좋아져. 천천히 좋아져. 아시겠죠? 자, 다리 굽히고 다리 높이 들고 내리고 다리 펴고. 요거 오케이? 자, 허리 자 다리 굽히고 요걸 빼고 일어나세요. 반드시. 그래야 허리 안 다쳐. 오케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원장님 그 운동을 하니까 허리가 좀 편해지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시켜봐 해도 피부 차이가 어떤 운동만 가볍게 해도 좋아져요. 뭐 그런 걸 알아야지. 무슨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무슨 뭐 아로마 찍어 바르고 그 꼴값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은
겉에 근육 있고 중간에 속근육인데 중간에 근육, 속근육, 아르마, 백날 찍어도 안 풀려요. 그거는 손으로밖에 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한다니까. 내가 농담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다니까. 손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을 알면은 답이 나오잖아. 포춘주에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변호사, 없어지는 직업, 세무사, 유망한 직업 여러분들 하는 게 이 수기관리사가 들어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냐? 세무사는 수입 때리고 비용 때리면 세금 얼마나 나올지 딱 때리면 컴퓨터 때리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컴퓨터 자꾸 AI 발달하니까. 이거 사람의 근육은 사람 손이 가야 되는데 이걸 풀 수 있냐? 못 풀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순자는.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는 미안하지만 겉에 근육만 풀지 속근육은 못 풀어요. 그럼 속근육이 굳어있고 척추가 틀어지면 사람 손이 가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유망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정체성부터 알아야 되는데 뭘 모르고 그냥 누가 잘 된다면 하고 안 되는 이게 아니라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자 다리 있는 사람 나와보자. 오자 다리. 오자 다리 변형하면 또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또 가르치고. 빨리빨리 나와. 시간 없어. 없어? 네 고기 흔들리면 안 돼. 도움 안 줘. 오자 다리, 빨리 오세요. 자, 친절하게 베개까지 한번 만들어줄게. 똑바로 놓으세요. 와요. 이분도 보가에 한번 체크 이런 공부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할까요? 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고객이 딱 오면은 내가 이분이 어디가 이분이 내가 어디가 오는지 시간을 쓰고 내가 어디가 이상 있는지 딱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엑스레이 안 찍고 와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먼저 딱 볼게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딱 이렇게 붙여. 다리 길이 오케이 괜찮죠? 그런 대로. 그럼 또 의심스러워. 그럼 이래가 똑바로 딱 놓고 또 한번 재봐. 괜찮네요. 이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딱 올라가. 똑바로 딱 올라가. 여기서 똑바로 딱 올라가. 그럼 아까는 아까 원장님 이쪽에 왔는데 이 원장님은 어떻다? 오른쪽이 약간 올라오죠. 오른쪽이 약간 올라오면은 그냥 이걸 내 체중만 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면은 자 똑바로 딱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어때요? 아까보다 좋습니까? 상태가? 네. 한두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꼬리뼈. 이분은 아까 보면 꼬리뼈 원장님이 이분은 선추 자체가 뒤로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죠? 선수한테 외관적으로 그렇고 보이죠? 허리도 약간 안 좋고. 이분은요 또 대표적으로 피로가 자주 와요. 피로 자주 오죠? 피로가 자주 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까 책 보여드렸죠. 간하고 여기는 신경 레벨이 지금 눌려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여튼 그렇고 이제 오자다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이 똑똑한 이 자리가 틀어져 있어요. 자 그럼 똑바로 누워보세요. 자 그리고 이상하게 근육이 안 풀리는 사람도 이렇게 체형을 바로잡고 나서 근육 풀면 쉽게 풀어져요. 그런데 이 체형이 틀어져 있는데 그걸 근육을 풀려다 보면은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근육이 많이 굳은 경우는 체형을 가볍게 바로잡아주고 풀면 잘 풀어져요.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오자 다리는 뭐가 오자 다리냐? 잘 들어보세요. 다리를 붙였을 때, 자 보세요. 잘 다리를 붙였을 때 이게 붙지 않는 게 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 붙였을 때 붙지 않는 게 오는데 이게 왜 오느냐? 대퇴골두가 아까 대퇴골두 누가 말씀하셨는데 대퇴골두가 밖으로 벌어지면 이게 벌어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대퇴골두가 이래 있어. 대퇴골두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 그럼 대퇴골두가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럼 O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똑바로 선다고 섰는데 이게 O자가 되는 게 O자 다리입니다. 그 O자의 반대 개념은 똑바로 선다고 섰는데 다리가 이래 되는 게 이건 X자가. 자 그럼 대표적인 게 O자가 이렇게 O자가 이렇게 붙였는데 O자가 된단 말이야. 이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대퇴골두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개념을 가시죠. 자 그러면 O자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분도 O자 끼가 잠깐 있는데 그럼 O자는 당연히 키가 작아지겠죠. 맞죠? 키가 작아지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고관절을 운동을 조금 시켜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왼쪽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O자를 대퇴골 안쪽으로 체형 관리를 하는 걸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걸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체중을 이용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체중을 이용하면 돼요. 잘 보세요. 하수는 항상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수는 항상 억지로 하려고 해요. 골프 여러분들 배워보면 알죠? 초보자 1시간 이상 치면 땀 삐질삐질 나잖아요. 프로 골프들 7시간, 8시간 치면 땀 하나 안 납니다. 왜냐? 딱 맞는 순간만 힘을 탁 주고 그 다음에 힘을 빼잖아요. 이렇게 탁 치니까. 초보자는 딱 힘이 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러니까 막 힘이 들어가요. 이 교정은 똑같아요. 이러니. 똑같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간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 딱 보면 내가 알아요. 20년, 10년 뭐 필요 없어. 딱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실력을 알아. 자세를 딱 보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냐. 딱 이거 가르쳐주면 여기서 딱 이렇게 탁 들어가면 뭐 이런다고. 이게 아니고 내 말은 체중을 실어잖아. 여기 딱 가면 이렇게 체중을 실어야 돼. 그럼 내 체중 자체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힘이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들겠지. 이해갑니까? 체중 자체가 가잖아. 그럼 여기 딱 기역자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이 부분 대퇴골도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보세요. 손이 바뀐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죠. 여기서 손이 안쪽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거를 탁 쳐줘야 돼. 그래 대퇴골도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걸 쭉 펴서 쭉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을 또 해볼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둘 들어가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O자 다리를 교정하는 운동법이 또 있어요. 운동법이. 그러면 이 시술을 하고 그분에게 운동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더 빨리 좋아져요. 운동도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운동도 있고 서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럼 서서 하는 운동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아무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럼 더 빨리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O자 다리가 여기 대퇴골두에서 원인이 올 수도 있고 이 병골 비골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은 이 자체보다는 여기가 벌어져서 이게 올 수 있잖아.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잠깐만요. 척추나 반지를 수술한 적 없으시죠? 네. 여러분도 그 멘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술할 때. 자,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 펜서비 차원에서 한번 해드렸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제 이 경골비굴 안을 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여기 딱.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경골비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딱 잡고.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이렇게 다. 자, 이제 신발 신어보세요. 운동 가르쳐 드릴게. 그럼 아까 외관 보지 질문하시면 또 답을 해드려야 된다. 네. 지금 할 거는 많고, 원하는 거.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좀 더 벌려줘. 그렇지. 그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앉았다 이랬습니다. 이해가죠? 그럼 원장님들이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잘 못한다고 그러면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그래. 딱 잡아줘. 또 앉았다 이랬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은 이게 O자 다리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다시 또 원위치 시키가 해야 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대퇴골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퇴골 안쪽으로 자꾸 모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정면을 딱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가슴 쫙 펴고, 옳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세요. 항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앞에 지금 교정한 방법은 카이로프락틱이고요. 이거는 이소바 이어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카이로프락틱에서 저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지. 동서고금의 각종의 학문을 공부해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때, 운동을 시킬 때, 교정할 때에, 이, 각자 그 나라의 이 본거지가 다르다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안 배우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 했을 때보다 두 개가 효과가 좋고, 둘 했을 때 세 개가. 그럼 이소가이어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소가이어법의 원리는 뭐냐? 운동으로서 체육을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있어요. 운동으로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다? 그 원리를 적용하면 운동만 시켜요. 사업에 와서. 그래도 좋아져요. 늦게 좋아지지. 그러니까 어떻다? 근육을 직접 풀고 체형을 바로 잡고 이렇게 이소가 여기까지 운동까지 하면 더 빨리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문이 다양하게 있는 거를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수준 높은 학문.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외반모지 질문했는데 외반모지도 간단해요. 자, 보세요. 외반모지는 우리가 엄지가 보세요. 외반모지 질문할 줄 알고 내가 발가락에 한번 짚고 왔어요. 자, 이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를 그냥 내주는 동작만 해서는 이렇게 내주는 동작만 해서는 효과가 적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뼈는 뭐가 감싸고 있다? 근육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주는 동작을 딱 하면서 이렇게 제껴주고 내주는 동작을 딱 하면서 이 자체가 운동이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외반모지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펜 주세요. 잘 보세요, 어머니.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이 천으로 좀 안 아프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실어가 다니면은 자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내가 자꾸 다니면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근육은 안으로 들어간 데서 밖으로 펴지면서 자꾸 이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올 때는 여기에 이러한 부드러운 천을 여기 딱 넣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가. 네, 그 사이에 끼는 거 팔아. 자, 고정을 시켜가지고 신발을 신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파는 게 있는데 그 파는 거는 왜 안 좋냐?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 사람이. 그거 하나에 몇 마리씩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원장님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그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몸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사고 이거 사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도 휴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제품 쓰는 것보다 내가 이걸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내가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성인이 이 정도 했다. 애는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다니까 또 그것도.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하라면 심지도 안 하잖아. 그걸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딱 잡고 내 엄지발가락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운동을 100번에서 20배 이렇게 하시고 밖에 나갈 때 이제 꼽아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 체력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 원리치 돌아와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야 이 골반도 바로 잡히고 하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다리 차이나는 사람 있고 골반 틀어진 사람 있고 목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허리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다가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뭐 질문 있으면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나. 예. 척추측만이 요새 의외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애들 초등학생들도 그렇죠. 척만. 네, 그게 오래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 오케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됐어. 네. 알아들었고. 자, 척만증, 스콜리오시스는 처음에 왜 오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청만증은 몸에 맞지 않는 체결사항, 스트레스, 나쁜 음식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고요. 학문적으로는 청만증의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청만증에 온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이 보조기 차라죠. 보조기는 절대 차면 안 돼요. 왜냐? 보조기를 채웠어. 애가 유황이야. 보조기를 채웠어. 그럼 가슴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꽉 쪼으니까. 못 자라는데 팔은 자라. 다리는 자라. 애는 여자애가 젖가슴도 못 자라. 그럼 나중에 기형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조그맣고 여기도 조그맣고 여기는 길고 여기 길고. 그럼 기형이 되거든요. 나중에 시집도 못 가. 그러니까 보조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보조기 왜 하느냐? 보조기 병원에서 팔면 마진 많이 남겠지. 보나마나 비싸니까. 보조기 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척추 청만증은 23세 이전에 바로 잡아야 돼. 근육을 풀고 체형을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23세 지나면 즉 이 성장발이 다쳐버리면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청만증은 골든타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차라리 디스크는 50대 60대 때도 관계없어요. 그건 좋아지겠지. 근데 청만증만은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3세 이전에 안 되면 안 된다. 원장님 이해가시죠? 네네. 자, 그러면 23세 이전이면 성장판이 안 됐기 때문에 뼈가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 자, 청만증이 또 왜 생기냐? 자, 들어봐요. 청만증은 뼈는 막 자라는데 이 주위에 연보종기를 못 자라가 뼈가 옆으로 가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청만증이 생기는 게 사실은. 이해가시죠?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뼈를 바로 잡아서 이제 나머지 연보종기도 크잖아요. 그런 거 늘어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바로 잡힐 수 있어. 그럼 청만증 해지 키워드를 못하 이거지. 청만증은 23세 이전에 돼야 돼. 그럼 원장님 예를 들어 23세 이후 된 사람이 청만증에 대해서 상담한다. 네.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 되고 딱 이거는 이야기하면 돼. 아픈 거를 완화는 시킬 수 있어도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양심적인 이야기야. 네. 그 다음에 23세 이하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케미칼 서브렉세이션, 화학적인 변이. 한강에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더 희더라. 말 들어봤죠?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집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먹는 거. 그러면 좋은 음식이 뭔데? 햄, 방부제 색소드가 있죠? 피자 안 좋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특히 이빨 상하죠?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코카콜라 대신 생수 드시고 햄 대신 고기 잘 구워 드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상한 음식보다는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또 중요한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황제를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보다 두 발로 기어다니는 음식이 좋다 그랬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음식이 뭐 있죠? 돼지고. 그렇지, 돼지고 돌. 그럼 두 발로 기어다니는 게 뭐 있죠? 닭, 오리. 오리.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음식보다 두 발로 기어다니는 게 더 좋대요. 오리하고 닭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발로 기어다니는 음식보다 한 발로 써 있는 음식이 더 좋대요. 또 뭐가 있어? 한 발이 뭐 있지? 버섯. 하나로 딱 올라가야 돼요. 한 발. 버섯이 더 좋다는 얘기고. 한 발로 기어다니는 것보다 한 발로 서 있는 것보다 발이 없는 게 더 좋다 그랬어. 뭐 있죠? 물고기, 생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 장수국이란 말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70, 80대인데 막 달리기 하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먹어요. 어류를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어류는 자연식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편의점에 딱 가봐. 몸에 좋은 게 몇 %다? 없죠. 딱 2%야.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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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우유. 그 정도야. 하얀 우유 생수를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내가 그러잖아. 편의점에 몸에 좋은 건 딱 2%야. 그런데 편의점에 매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병원에 돈 갖다 주겠어. 내가 암이 걸리겠어. 내가 수술을 하겠어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음식이 중요합니까? 운동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보세요. 차가 있어. 음식은 기름이야. 벤츠가 있어. 기름을 정상적으로 여고 부산까지 잘 가. 근데 벤츠가 있어. 기름을 불량기름 당겼어. 대전에 가서 서버려.
그러면 운동은 뭐냐? 그 각 기관, 벨트, 뭐 엔진 이런 기관에 닦아주는 거야. 외관도 닦고 이게 이제 운동이에요. 그러면 기름만 좋은 거 넣으면은 뭐 차 외관이 문제가 있고 뭐 기름 좀 안 쳤다고 해서 부산까지 가잖아. 기름만 좋으면. 근데 기름이 문제가 있으면 외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차가 서버린다고. 그 사람으로 치면 암이 걸린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80-90%, 운동은 10%. 자, 그럼 운동은 또 따져보자. 운동은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아침에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젊을 때죠. 젊었을 때, 그게 틀린 말이야. 왜 그래요? 그게 넉넉하게 틀린 말이야. 잘 보세요. 그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미국에서 유명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어. 자, 젊은 사람 운동시키고, 운동 효과 좋다는데, 젊은 사람 시키고, 나이 든 사람 시키고, 중년 시키고, 나이 든 사람 시키고, 다 시켰어. 딱 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젊었을 때는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아, 효과가. 했을 때 안 했을 때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애들 공부만 해도 돼. 따지고 보면. 40대 이후부터 운동을 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때에 일본 사람 나왔어. 일본이 나이 80인데 달리기 선수야. 할머니가. 몸으로 뛰는 거야. 연습도 하고 아마추어 선수인데.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운동하고 나서 이제 체력을 체크해 보니까 그럼 이제 40대 이상 된 분들은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약발을 받는 거야. 근데 40대 이하는 효과 좀 떨어져.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될지 그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지. 뭐가 좋대요? 자, 그럼 보세요. 또 운동은 뭐가 좋냐? 또 좋은 말. 운동은 테니스, 스쿼시, 볼링 한쪽으로 편중된 운동보다 헬스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빨리 뛰기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인체 6대 관절, 경관절, 주관절, 와관절, 고관절, 족관절, 인체 6대 관절 균형되게 서는 게 좋다. 그래야 척수도 안 틀어진다. 근육도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밸런스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은 뭐냐? 균형 잡힌 운동 좋다. 그러면 걷거나 빨리 뛰거나 뭐 푸시업하거나 이렇게 균형되게 서는 운동은 다 좋다. 오케이? 네. 특정한 병이 있는 사람은 특정한 운동을 시켜주죠. 우리가 운동 처방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점 정리하면은 내 집안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성공하고 또 우리 가문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조금씩 해주면 좋고 특히 40대 이상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고 그 운동은 또 딱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균형 잡힌 운동을 하라. 그래서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한쪽으로 편중된 운동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샵에 와서 관리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옵니다. 반드시 병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척추 질환이 많은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그 가게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병이 오고 그 척추가 건강한 집안은 늦게 병이 오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하는데 지금 이 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다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 강의 끝나고 나 다음에 또 강의 있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이 빠르고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또 질문 있으면 또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예. 옷자단인데요. 예.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은. 자, 원장님 또 물어볼게요. 그럼 디스크 시술을 네. 시술을 했다? 수술을 했다? 세를 박았다? 어느 쪽입니까? 시술이요. 아, 실 관계없어요. 하면 돼요. 아, 전혀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운동시키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 엑스다리. 자,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 엑스다리 가르치는데 엑스다리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 O자는 대퇴골자 밖에 나갔죠?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엑스다리 이게 어떻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래 되죠? 이걸 밖으로 내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나 간단하지. 내는 거는 간단해요. 그럼 그 운동은? 아, 운동은 O자의 반대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O자 이렇게 했죠? 네. 잠깐만 이렇게 했죠? 네. X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O자는 이게 힘들지만은 X는 또 이게 힘들어요. 자기 하기가. 우리는 정상이니까 하지만. 근데 항상 서 있는 자세가 이런데 여기다 또 이 운동을 시키고. 아, 운동을 시켜.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서 있으면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이게 고착화가 된다. 이해가시죠? 근데 보기에 벌써 여기 안쪽 근육보다 바깥쪽 근육이 더 많이 발달해 있는데 또 이 아니에요. 대퇴 골두를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X 누워보세요. X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팔꿈치가 너무 쪼여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주 멋있어요. 아니 너무 쪼여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가요. 어떻게 하냐? 아, 아니 똑바로 누우세요. 예.
자, 일어나세요. X는 보세요. 간단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대퇴볼트를 밖으로 내주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다 이걸 쳐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꽉 조여서 또 시방이 못하는데 이게 찢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집에 못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요거를 탁탁 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떡봉님이 제사 지낸다고 엎드려 보세요. 하체 살 빼는 거 하나, 볼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하체 살은 지금 이 포인트가, 자, 보세요. 어느 쪽 살을 빼볼까요? 어느 쪽이 더 쪄 보여? 승마살. 이쪽이 더 쪄 보이지 아무래도 그죠? 이쪽이 조금 더 쪄 보이죠 그죠? 오케이? 이쪽이 더 쪄 보이죠? 보세요. 내가 8입을 합니까? 가볍게 지금 체중을 시킵니까? 체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입으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술을 알고 그거를 가볍게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여기 딱딱하게 여기 지금 주름이 지죠? 약간 그죠? 아까 여기 주름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주름이 지잖아요. 그럼 여기 조금 더 하면 여기 또 주름이 여기 밑에 생깁니다. 왜 내가 하체 살 빼는 하면서 이분을 선택했냐면 이게 꽉 조이니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요렇게 여기가 뭡니까? 무슨 혈자리입니까? 신장이요? 지시. 아.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응? 여기는 무슨 자리야? 응? 중부. 응. 여기는 뭐예요? 성부. 같은 붙잖아. 그 자리 풀면 돼요. 그럼 이 핵심 키워다 이게 쫙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제 그 보너스를 하나 해드렸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제가 항상 체형 체크할 때 어디부터 했다? 다리 길이부터 하는 거예요. 중국의 황사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공기가 더러워지는데 우리나라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몽골에 가서 막 우리가 10억 원을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야. 그게 태평양까지 간다더라. 넘어서 황사가 심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다? 다리 길이, 골반, 어깨, 얼굴 다 정상적으로 좌우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시각을 첫 번째 가져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근육을 풀더라도 그 시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 천지 차이고, 또 근육만 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하고 체형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고, 또 운동용법까지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10개를 운영하면 20개, 30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고부와 같이 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비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비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이렇게 알면은 고객들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날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된 컨설팅 합니까? 그냥 약 이거 드세요. 뭐 운동 아이고 뭐 한 30분 적당히 하지 이거지. 또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약은 아무데나 사 먹을 수 있어도 근육을 제대로 푸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 진짜로? 이건 농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겉에 근육 중간에 속근육인데 겉에 근육은 파스 발라도 되고 겉에 근육은 안마기를 풀 수 있어. 중간 근육 속근육은 여러분 소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기술을 가지고 편하게 풀 수 있고 그걸 효과를 봤다. 그 사람 오줌마리도 온다니까 집에 안마기를 안 되거든.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고.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 아까 도수치료인데 도수치료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런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 그 사각지대 부분을 내가 관리를 한다. 그럼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자부심이 필요하고 그러고 어떤 고객들 컨설팅 해봐. 나중에는 어떻다 병원보다 더 믿고 오지. 우리 고객 중에도 병원 안 가고 아프고 우리 사고 오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 병원은 뻔하잖아. 막말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약 믿고 병원 믿자. 그 똑똑한 사람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약을 먹어야 될 게 따로 있고 우리한테 관리를 받아야 될 게 따로 있단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수술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운동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응? 남이 골프 좋다니까 막 골프 치자 해서 테니스 좋다니까 테니스 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아 우리 원장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아 예. 그 지금 골프 치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어깨 아프다고 해서 등 푸는데 어. 그분 하는 말들이 여기서 풀고 가서 골프를 하면 안 맞는다는 거야. 아 그것도 답 줄게. 자 봐. 네. 자 좋아. 우리가 골프 필드 나가기 전에 근육을 확 풀어버리면 안 돼. 그게 맞는 거죠. 맞지. 왜냐면 근육을 내가 이렇게 운동을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놨는데 파워는 이 포스는 근육의 힘에서 나오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필드 나가기 전에 풀어버리면 힘이 안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볍게 풀어야 돼. 아주 가볍게. 권투 선수도 올라가면 막 마사지 합니까? 대충 합니까? 대충 하죠. 가볍게 풀고 가볍게 푸는 게잖아. 말 그대로 그 근육을 풀고 필드 나오면 잘 맞아. 그럼 치고 오면은 그 다음에 속근육 풀어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필드 나갔다 와서 받는 게 제대로 받는 거야. 받고 나서 쫙 풀고 중심 딱 잡죠? 몸 좋아졌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연습하는 거야. 그럼 또 근육 만들어. 그럼 또 필드 나가. 치고 나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치기 전에 확 풀어버려 안 맞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원장님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 원장님 그걸 몰라야 돼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도 딱 트랙에 가면 가볍게 이렇게 풀고 뛰지 이걸 확 풀어버리지 않나. 풀어버리면 힘이 안 나와. 그리고 운동 후에 근육을 풀고 체력을 발휘하면 뭐가 좋으냐? 운동을 하면 젖살이 나옵니다. 젖살은 피로물질이에요. 이걸 근육을 제대로 풀어버리면 피로물질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피로가 빨리 회복되죠. 그래서 오늘 100m 뛰는 선수가 내일 200m 뛰어. 100m 뛰고 난 다음에 근육을 확 풀어요. 풀고 난 다음에 또 근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m 뛰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를 풀고 근육을 다시 만들어가 뛴다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기 전 마사지하고 하고 나서 마사지가 다르다. 하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해준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있고 여러분 할 말은 많고 정말 가르칠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내가 다른 샤워가 차별화되고 싶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최고의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강유수를 만나보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철학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관리를 하고 즐길 수 있을 때 그게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왔다가 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생활을 하다가 가는 게 그래도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스트오브 넘어서서 온리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만의 수준 높은 관리를 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또 내 생이 참으로 보람있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사회 발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강규수입니다. 감사합니다.